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괜한 우려였는지 서먹한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 어제 나의 전화를 받고서 밤새 한숨도 못 자 엉망이라며 수줍게 웃는 얼굴 어쩌면 이렇게도 그대로일까. 그땐 우리 너무 어렸었다며 지난 얘기들로 웃음 짓다가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가슴이 시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전부라. 어쩔 수 없다고 사랑인 줄 몰랐었다며. 가끔 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미안했던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 운명이었다고. 널 잊는다는 게 나에겐 제일 힘든 일이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친구처럼 편하게 받아주겠냐고. 다시 태어나도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이유란 말야.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9월 21일. 네, 수요일이죠? 아, 수요일이군요.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이군요. 잠깐 헷갈렸어요. 네. 예, 수요일 프리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청곡부터 설명해드리면 네네. 아 너무 반가운 게 제가 아는 노래가 나왔어요. 아 제가 옛날 정말 좋아하는 사람, 노래. 옛날 사람. 아 노래만 나면 이 노래 꼭 부르지 않나요, 뭐 남자들? 옛날 사람이라고는 했지만 네. 저도 좋더라고요. 익숙해.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20년 된 노래 같죠, 이거 거의. 벌써 아, 그렇게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아, 옛날 2000년 사람 되니까. 아니어서,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인 지영은 기자를 대신해서 네, 휴가 간 사이 잠깐 나온 아, 뉴스데스크의 닉네임. 바람개비. 잘 지으셨어요, 닉네임. 바람잡이는 큰 거, 예. 바람개비는 조그만 거. 염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쭉쭉 네. 힘있게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좀 그렇죠, 빨리빨리 그렇죠. 넘어갈 텐데 네, 낮에 눈에 띈 뉴스 하나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럴까요? 자막 나가고 있죠. 예, 네. 부동산 규제가 풀렸습니다. 아, 지금 세종이랑 인천 연수. 연수. 네네. 인천 연수면 이제 송도 신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연수 쪽에 투기 과열 지구가 해제가 됐고요. 네네. 지금 사실 부동산이 좀 하락장으로 돌아섰다는 징조는 여러 번 나왔거든요. 서울도 지금 전역이 하락하는 모습을 그렇죠. 좀 보여주면서 네네. 야, 이제는 진짜 좀 돌아섰다 이런 좀 관측이 있었고, 또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둔촌 주공 사태 같은 경우에 공사가 또 지연되고 예, 예. 또 분담금 늘어나고 음,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락장에 나타나는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네네. 규제가 곧 풀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 기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음. 오늘 바로 좀 적용이 된 것 같고요. 예, 예. 지역별로 보면은 부산, 대구, 대전 등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요.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뭐 양주, 파주, 뭐 이런 수도권 일부 외곽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네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래도 미분양이 좀 적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유지가 됐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 과열 지구는 해제가 됐다는 내용 들어와 있고요. 예, 예. 또 하여튼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은 사실 내일 중요해요. 내일 새벽에 아, 미국이 예, 있죠. 9월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도 내일 아침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네. 딩딩 대학이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또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좀 부동산 시장 충격은 좀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게요. 아마 그런 충격을 좀 다소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빌로바티비님이 더 내려야 된다라고 네. 해주셨고. 근데 이게 또 이제 사실 그래요. 집값 오를 때는 야 언제 내려 막 또 이러다가 조금 또 하락장 돌아서면은 너무 내려가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비중이 그렇죠. 다. 네. 거의 반반이에요. 반 조금 넘어요 오히려 유주택자가. 그렇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좀 다를 수도 있고, 달라질 수 그리고 있군요. 사실은 집이 그냥 다 제 돈 주고 사는 분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빚이 아파트 껴있죠. 예. 창문 이렇게 보잖아요. 그 하나하나마다 다 몇 억씩 빚이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자가 조금 올라갈 때마다 음.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아파트 한 동에 얼마씩 나가겠어요? 아. 타다타다타닥 올라가는 예, 거예요. 예, 예. 사실 그러면 당연히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또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뭐 집값 당연히 잡아야 되고 주거 안정이 최우선 가치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기준금리 올라간다는 뉴스를 볼 때는 그냥 별로 와닿지 않는데 문자로 대출금리가 실제로 제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문자를 딱 받으면 야 이게 진짜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긴 기준금리가 합니다. 이제 2.5% 남짓인데도 네네. 지금 금리가 신용 꽤 좋은 분들도 이제 5% 넘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미국에서 지금 오늘 오후 나온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준이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뭐 울트라인가요? 자자자예요. 요즘은. 아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상당히 좀 걱정인데 내일 새벽에 나오겠죠? 이제 금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음. 내년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아, 사실은 그렇군요. 더 중요한 건 내년 예.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새벽 소식도 저희 뉴스데스크 좀 주목해 주시면 네. 제가 친절하게 전달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 좀 살펴봤고요. 또 지금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여기도 경제 소식은 따끔따끔해요, 지금. 네, 저희가 목요일 코너가 내일 있으니까 네. 오늘은 또 정치 수다 떨러 가야죠. 네, 8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교수 또 카메라가 딱 도니까 네. 살짝 좀 진지한 표정을 좀 보여주시는 느낌도 나고. 근데 뭐 우리 교수님은 교수 이전의 방송인이십니다. 아니, 근데 오늘- 방송을 아세요. 팩트 체크가 무서워요. 아니 여기 화면에 종이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잠깐만. 자, 아니, 준비를 아니 잘 뭐 이렇게 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세요. 준비를 얼마나 네. 많이 해오시는지 제가- 제가 사실 오늘 처음 예. 뵀는데 네, 너무 여러 깜짝 번 놀랐고 네네네. 제가 오늘 사실 지영은 기자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 네. 대신인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좀 또 준비한 게 많으시니까 네. 빨리 갈까요? 가보면 네. 일단 우리가 지난 주말에 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좀 찬찬히 복귀를 좀 이제 해보죠. 순방 네, 복귀. 네. 아직 순방 진행 중이에요. 예. 우선 영국에 먼저 갔습니다. 갔어요. 근데 조문 외교를 하러 갔는데 음. 사실은 이 장례식 전에 조문을 했네 못했네 이러면서 지금 국내 논란도 좀 많고 여야가 이걸 두고 좀 해석을 또 정반대로 내놓으면서 네. 맞붙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좀 먼저 좀 사실관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일단 우리나라 장례 문화하고 음. 영국, 미국의 장례 문화가 좀 달라요. 아 어떻게요?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문화적 예. 차이부터 좀 네, 짚자는 영국의 말씀이신데. 이제 장례 절차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절차가 viewing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용? 그 고인의 얼굴을 보면서 참배하는 게 있어요. 어. 우리 영화 보면은 관에 딱 누워가지고 아, 그렇지, 고인의 그렇지. 그 상체가 나오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비용이에요.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funeral service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례식. 우리가 이제 의아하는 그렇죠. 뭐 보통 교회 같은 데서 하는 거죠.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례 절차가 burial service라고 묻는 거죠. 아 그것도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그거 나오잖아요. 가족들 지인들 모여가지고 네, 같이- 묘지에 묻는 네, 거. 그런 거. 네네. 우리로 따지면 발인. 발인식이 장지에 하거나 장지에 가서 매장하는 거죠. 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세 단계가 있는데 발인은 빈손에서 나가는 거고.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이 세 단계가 있는 예. 거예요. 근데 다 중요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장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비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인하고 마지막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걸 이제 못 관을 했다. 덮어버리면 그 다음에 쭉 장례 절차로 그쵸. 가니까 그러면 이제 영국 왕실은 이 세 가지 이 장례 절차 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viewing 이걸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격상을 시켰어요. 일종의 외교적인 그 행사로. 그게 이제 국가 통치자 유해 공개라고 외교 용어도 나오는데 lying in state 이렇게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누워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조문 외교를 위해서 영국에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 좀 국내에서 찬반이 있었어요. 굉장히 지금 뭐 국내 사정도 어려운데 굳이 뭐 영국에 장례식까지 가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을 좀 그렇죠. 높일 수도 있고 세계 뭐 여러 정상들과도 자연스럽게 좀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참배 조문 절차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 2, 3번이 있는데 네네네. 1번이 꽤 중요한데 영국에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못했다. 가장 중요한 거죠. 1번을 못한 거거든요. 1번을 지금 못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이나 이제 외교부 해명은 네. 교통 통제 상황이 좀 돌발적이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왕실이 양해를 구해서 3번은 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번이 아니라 2번을 이제 했다는 거죠. 조문록 작성으로 그러니까 장례 식 행사에 참석. 참석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또 인근에 가서 조문록을 작성했다. 그러니까 조문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8일 날 네네. 오후 3시 30분에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영국 예. 공항에. 네. 그래가지고 6시에 영국 국왕이 주최하는 버킹엄 궁에서 하는 리셉션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3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공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꽤 걸린다면서요? 또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 공백 시간에 당초에 2개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아. 그러면 그 첫 번째 일정이 뭐냐면은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참전 기념비 헌안 행사가 하나 잡혀 그렇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잡혀 있었던 것이 그 5시 10분부터 20분까지 그 비윙 웨스터민스터 홀 참배 일정이 잡혀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네. 이 두 개 일정이 생략된 거예요. 동시에 취소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왜 취소가 됐느냐? 아까 이제 교통 혼잡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지금 버킹엄 궁까지 1.2km 정도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늦게 가도 16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혼잡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교통이 혼잡해서 못 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정확하게 교통 혼잡 때문에 안 갔다라는 건 좀 안 했어요. 애매한 근데 이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 운동화 신고 그쵸. 걸어서 네. 이 웨스트민스터 홀에 가서 선글라스 끼고 걸어가는 참배 모습이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날 7시부터 장례 미사를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문록을 썼어요. 그러면 이 시간까지는 14시간 공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못했느냐 안 했느냐의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웨스트민스터 홀에 이 비용을 할 수 있는 사실관계 좀 정의를 얼른 해주시죠. 지금 네. 예, 시간이 많이 그럼 아니 가서,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한 게 이거는 예,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예, 예. 19일 새벽 6시 30분까지 다 오픈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했을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 알죠. 여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이 나갈 수 있는 천공이 또 이어 관련된 아유, 메시지를 던졌어요. 거기까지 간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그런 때문에 논란이 나온 건 알아서- 사실인데 네. 일단 확실한 거는 일단 물리적인 시간 공백이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런 외교나 어떤 국가 원수의 이동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좀 여야 의견이 계속 엇갈리면서 이게 예, 좀 예. 외교 상황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주장을 자,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 딱 같아요. 정리하면 여하튼 가장 중요한 조문 절차가 빠졌다. 예. 그리고 갈 수 있었음에도 갈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 네, 두 주로 가지.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엠버드에서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그 조문 과정이 매끄럽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해명에서 또 논란이 커졌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빨리 갔으면 되지 않느냐는 해명에 이어서 더 빨리 갔으면 되지 않느냐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지가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걸어서 갔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다 잘못된 해명에서 나왔다는 논란이 있는데 해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해명은 지금 좀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교통 혼잡 등의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 정상들 예를 들었어요. 예.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정상들도 조문 참배 안 하고 장례 시계 참석하고 조문록 작성했다. 라면서 근거를 여러 사람 냈어요. EU 집행위원장 그리고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그런데 대정부 질의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 사람들 사진을 딱 내놓은 그렇죠. 거예요. 반박을 했죠.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총리가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그 사진 가지고 우리가 좀 검토해봐도 되겠습니까? 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정부 관계자들한테 확인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고 예. 두 번째로 신임 영국 총리 회동이 무산이 됐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도착 시간 관계로 무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 차관이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엇박자가 조율이 안 계속되고 되는 있는 상황입니다. 느낌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서 어쨌든 이런 논란을 거쳤단 말입니다. 네네. 영국에서 이제 논란을 거치고 이동한 게 이제 뉴욕으로 이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질문을 좀 바로 가볼 텐데 예. 네. 오늘 이제 뭐 유엔 총회 연설도 있었지만 지금 가장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이거 한일 정상회담 이거 하는 건가 이런 지금 관측 되게 많거든요. 지금 예. 중간에 또 좀 뒤집어진다 이런 논의도 나와가지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일 정상회담은 두 가지가 다 불투명해요. 첫 번째로 열릴 것인가 안 열릴 것인가. 그렇죠. 두 번째로 열린다면은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 안 열릴 것인가. 일단 첫 번째 열릴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흔쾌히 일본 측에서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일본 보도에 따르면은 기시다 총리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조율이 돼서 보통 동시에 발표하는 게 관례인데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에 네, 대해서 그러다 좀 보니까 그럼 나 그런 반대로 얘기가 안 있죠. 가겠다. 예. 라는 보도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열릴지 모르겠고요. 약간 신경전 양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신경전은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그런 무리가 상황인 되는데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열린다고 하면 어떤 형식이냐? 정식 회동은 아니고 풀어사이드라고 약식 회동. 그래서 많아봐야 30분 정도. 그럼 이 30분 안에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랜드 바긴이라고 일괄 타결.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과거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피해 문제, 그리고 현안. 그래서 일괄 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측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해법 없어. 기존에 똑같아. 한국에 양보안 내놓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 만나지도 않을 거야. 이런 상황. 그리고 플러스
일본의 굉장히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고 예. 기시다 내각이 여론 지지율이 30%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나도 어떤 뭐 좋은 결론 나오기는 네. 어렵다. 이렇게 사실은 전망이 뭐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상도 예. 그렇고 일본 정상도 그렇고 지금 국내 사실은 민심 수습에 대한 과제가 또 공통적으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더더욱 좀 대외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 같고요. 한일은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미도 좀 짧게만. 좋은 예, 예.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트럼프 때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확실히 띄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바이든 때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이든 11월 중간 선거를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또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론 지지율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산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금 지원이 제외가 됐기 아,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론 나오기 어렵다. 다만 한미 통화 스와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좀 나올 것을 기대해 보는데 만약에 이 결론도 안 나오면 그럼 빈손 외교 후폭풍에 좀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수화법 모르는 분들 위해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면 예.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외화가 부족할 때 언제든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예. 불안 심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환율 안정 대책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는 거고요. 준비된 앵커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순방 소식은 좀 네. 크게 좀 살펴봤고요. 일단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은 확인하시고요. 그렇죠. 자, 이번에 국민의힘 소식 좀 질문 좀 준비해 그러니까 주셨죠? 내부 사정이 지금 여당이죠. 국민의힘. 어젯밤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불송치하겠다. 물론 증거인멸 교사랑 무고 혐의는 더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불송치 결정이 나면서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수사와 관련해서는 1라운드를 승리를 했어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여전히 꼬리표 음. 족쇄는 남아있다.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상납 그리고 알선수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러니까 형사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서 공소시효. 더 이상 수사 네네네. 자체에 실익이 없는 상태. 그렇게 좀 지나갔죠. 시간이 좀 충분해 보여요. 두 번째 증거 불충분 이걸 가지고 이제 불송치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 그러나 증거인멸 교사 의혹 그게 뭐냐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 통해서 예, 예. 7억 투자 각서 써주고 예. 사실 확인해서 그런 일 없다라는 거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의혹 그리고 무고 혐의 고발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사하겠다. 그렇죠. 나는 이제 그런 거에서 결국 중요한 관건은 그렇죠. 앞으로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떤 징계 결정을 내리느냐가 핵심 관건입니다. 사실은 그 당원권 징계가 나온 것도 자격정지 6개월. 그렇죠. 성접대 의혹 자체 때문이 아니라 아니죠. 성접대 무마 의혹을 걸고 사실 징계했던 거기 때문에 증거인멸 그 교사. 후자에 예.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면 사실은 윤리위도 이제 또 좀 제고할 여지는 있을 텐데 문제는 그럼에도 지금 또 문자 파문이 하나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 위원인데 이거 혐의 나오면 제명하겠다는 취지의 문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무혐의가 나와서 네. 상당히 또 좀 어떻게 될지 윤리위 선택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거든요. 윤리위는 일단 모양새가 굉장히 좀 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성상납 의혹이 사실은 발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각서 등등을 그렇죠. 가지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징계를 내렸지만은 사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수사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중징계를 할 수 있느냐. 더구나 대상은 당원과 국민회의에서 선출된 당 대표거든요. 예. 그걸 당원권 자격정지 6개월. 이게 우리나라 정당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징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었는데 두 번째로 문제가 됐던 성상납 그리고 알선수재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 결과 무혐의를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궁해졌어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신가? 역설적으로 윤리위는 더 중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지금 가처분 신청 재판도 굉장히 불리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판부를 바꿔달라라는 재배당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기각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불리하니까 더욱더 지금 절실한 상황. 뭐가 절실하냐? 윤리가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했는데 그러면 제명을 해줘야만이 그렇죠.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는 표현의 문제, 그렇죠. 또 하나는 법 위반 의혹의 문제.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야 표현의 문제 가지고 정당에서 당 대표를 제명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근데 그 법원에 탄원 썼을 때 뭐 신군부에 비유하고 뭐 이 표현을 좀 문제 삼는 거죠. 그것도 법원의 탄원서인데 유출한 주체가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내부 뭐 총질 대표 이 문자는 왜 징계를 안 하죠? 이런 문제. 그리고 또 맞습니다. 위반 의혹만 가지고 예. 또 당원 자격정지에 이어서 당 대표를 제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수습이 참 힘든 상황인데 이런 더욱더 와중에 어려운 상황. 이런 와중에 또 약간 중량급 있는 정치인들이 또 만났어요. 네네네. 안철수, 홍준표 이 두 대표의 어떤 회동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한마디로 당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제 위기감의 예.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두 사람 다 당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당이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안 돼. 정치적으로 타결해야 돼.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가처분 신청을 좀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홍준표 지금 시장이죠. 그게 되겠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 과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좀 이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우리 정치가 좀 어떤 이 타협과 어떤 조율이 조금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당심 잡기 가능하겠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당심 이거 잡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어떨 것 같으신지 좀 궁금해요. 지금 이제 당심은 상당히 잡기가 어려운 쪽으로 가는데요. 이번에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잖아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합의 추대론까지 있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상 굉장히 되기는 됐겠지만 모양새가 안 좋았어요. 지금 뭐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 그쵸. 40표가 6대 4 넘었거든요. 나왔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조혜진 비윤이거든요. 한 20표 정도밖에 안 됐는데 21표. 이보다 정확하게 2배가 늘었어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비윤 세력. 그러니까 윤핵관에 대한 반발 세력이 2배로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심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좀 분열 양상이 더 짙어졌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더 건지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좀 당내에도 굉장히 어수선한데 네. 오늘 또 여론조사가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만한 조사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조사였죠? 당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한국 쿠키뉴스가 여론조사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했는데 잘했냐 못했냐. 그러니까 추가 징계는 잘 못했다가 54%. 과반이 나왔네요. 네, 잘했다는 37%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법원의 판단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예. 법원의 판단도 그거예요. 가짜 비상 상황 안 돼. 그래가지고 비대위 만들어 당원과 손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 잘라.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국민들 정확하게 과반 이상이 보고 있고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했다가 56%. 또 잘 못했다가 38%. 그 안에서도 갈리는 거네요. 네, 그런데 민주당 지지 정반대. 잘 못했다가 69%. 네. 그렇군요. 네, 그 잘했다가 22%. 근데 눈에 띄는 게 이준석 대표의 창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꽤 나온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여론조사예요. 네네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하신 대로 창당, 찬성하니까 56%가 반대고 찬성은 35%밖에. 근데 다들 36% 지지에 초점을 맞춰요. 35% 밖에가 아니에요. 35%. 그러니까 36%에 엄청 많죠. 엄청 높은 거죠. 예. 그런데 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28%가 나왔어요. 크네요. 엄청 높은 큰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잘린다, 제명된다. 그러면 선택지는 창당밖에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번 네. 대선이 0.7%포인트 차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캐스팅 보트도 이런 캐스팅 보트가 없는 거죠. 28%를 차지하는 거면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의 28%가 이탈한다. 라면 엄청난 재앙인 게요. 자,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년 반. 그렇죠. 근데 수도권에서는 1000표에서 3000표로 승부가 대부분 갈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6% 그리고 또 28% 국힘 지지층이 이탈하면은 그렇죠. 완전히 전멸이고 플러스 수도권에서 전멸하면 그러게요. 전체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은 절대 창당 안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인데 조사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은 또 계속 입당을 네. 좀 독려하는 그렇죠. 페이스북 메시지만 내고 그 있죠. 2년 뒤 총선 앞두고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또 어떻게 될지 자, 모르겠네요. 첫째, 정치인의 네.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두 번째, 상황이 되면 또 상황 논리가 나오겠죠. 사정 변경의 원칙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정리할까요? 진행되고 있지만 네. 곧 국정감사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끄러울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많죠.
그렇죠. 정치권 소식 또 교수님 활약 계속 기대해 보고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저희 8초 후에 퀴즈 산책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2분 정도 퀴즈 남았는데 갈까요? 빨리 가볼게요. 오늘은 뉴스데스크 단독 기사로 좀 시작을 할게요. 예, 예. 우리 보통 실내 온도 몇 도로 해놓으십니까? 실내 온도 한 25? 25? 27? 좀 사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보통 이제 네. 20도 정도 권고를 하고 네. 공공기관은 좀 18도. 아, 그래요? 근데 이거 그럼 춥지 않아요? 춥죠. 네. 근데 이거를 더 낮춰서 네. 온도를 더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래요?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서. 어. 과연 몇 도로 더 낮출지 MBC가 단독 취재했으니까요. 아. 잠시 후에 집중해 주시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또 러시아에서는 좀 흉흉한 뉴스가 좀 들어왔습니다. 푸틴이 좀 궁지에 몰렸거든요, 최근에. 네네. 좀 동원령을 발동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쟁이 오히려 수습이 되는 게 아니라 확전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심지어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예. 과연 푸틴이 어떤 연설을 했는지 오늘 좀 자세히 뉴스데스크에서 분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했었죠. 얘기했지만 기시다 일본 총리 많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한일 회담. 회담 열릴지 안 열릴지 현영준 도쿄 특파원이 예. 자세히 취재해서 분석했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다룬 내용입니다. 바로 다음 소식은 이준석 대표 무혐의가 예. 과연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정치부 기자들이 세세하게 향후 전망까지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오늘 얼굴도 전주환. 공개가 됐더라고요. 예, 마스크 오늘 벗고.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송치라는 게 이제 조사 마치고 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넘기는 네네. 자리인데 거기에서 언론을 상대로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 나가는 대로 미친 짓 했다. 본인이 이렇게 시인을 했는데 예. 과연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더 자세한 영상과 목소리 직접 들어보실 수 네. 있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현재 시청자를 보니까 네. 6,600여 분 아유.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 여세를 몰아서 뉴스데스크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겠죠? 네, 저는 이틀에 걸쳐 인사드렸고요. 아, 그렇네요. 내일은 또 지영은 우리 바람잡이를 대신해서 양 총장. 양효걸 바람개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딩딩대학 두 총장님 네.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내일은 미국 금리 소식이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쵸. 내일도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경제 코너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